할머니 쓰러진 것 같은데 우회해서 갈까요? 기사님, 저 오늘 면접 못 가면 그 끝장이에요. 그냥 타. 근데 저 보따리 터진 것 좀 봐요. 어휴. 저 냄새. 기사님, 차 세워주세요. 저는 오늘 5년을 준비한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던진 게 아니라 빗길 한복판에 내팽개쳤다고 해야 맞겠네요. 오전 10시 대호푸드 본사. 면접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땀에 젖은 손으로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죠. 가방 안에는 5년간 연구한 신메뉴 레시피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호푸드 신메뉴 공모전 최종 시연. 전국에서 3,000명이 지원했고 최종 3인에 제가 뽑혔어요. 우승 상금 5천만 원. 그 돈이면 부모님 수술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꾼에게 날린 식당 보증금도 일부는 건질 수 있었죠. 무엇보다 다시 셰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손님, 저기 사람 쓰러진 것 같은데요? 기사님의 말에 고개를 들었죠. 횡단보도 한가운데 한 할머니가 넘어져 계셨습니다. 폐지 보따리가 찢어지며 안에서 뭔가 쏟아져 나왔어요. 빗물에 젖어가는 할머니를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우산을 쓴 채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이죠. 손님, 길이 복잡해지겠는데? 딴 길로 갈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7분. 본사까지는 15분 거리. 면접 준비 시간까지 계산하면 딱 맞는 시간이었죠. 죄송한데 그냥 가주세요. 그렇게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제 쪽을 봤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게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죠. 저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식당이 망하고 거리에 앉았을 때, 부모님이 쓰러지셨을 때, 제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돌아온 건 외면뿐이었거든요. 여기 세워주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택시비를 던지고 뛰쳐나갔죠. 빗속으로 할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제 손을 붙잡으며 중얼거리셨어요. 대호야. 대호가 기다려. 늦으면 안 돼. 정신이 혼미하신 것 같았습니다. 쏟아진 보따리 속에서 이상한 게 보였어요. 폐지 사이로 낡은 항아리 파편들이 굴러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검은색 돌덩이 같은 게 빗물에 씻겨 나왔죠. 저는 본능적으로 그걸 주워 담았습니다. 셰프였던 시절의 습관이 발동한 거예요. 그 냄새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일단 병원 가셔야겠어요. 할머니를 일으키려는데 다리를 심하게 다치신 게 보였습니다. 119를 불러봤지만 빗길 사고로 출동이 밀린다고 했어요. 저는 시계를 또 봤습니다. 10시 19분. 지금 택시를 잡아도 면접에는 늦습니다. 전화라도 해서 사정을 설명하면 될까요? 아니, 최종 면접인데 그게 통할 리 없죠. 5년을 준비한 기회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업을게요. 버티세요. 저는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빗속을 헤쳐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뛰었죠. 할머니는 제 등에서 가늘게 중얼거리셨어요. 미안하다. 애야. 미안해.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구두 밑창이 미끄러져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정장은 진흙투성이가 됐고 서류 가방은 빗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10시 52분이었어요. 면접 시작 8분 전.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에는 대호푸드에서 온 문자가 떠 있었죠. 최종 면접 시작되었습니다. 불참 시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허무한 웃음이었죠. 5년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시죠? 할머니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검사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보호자가 아닌데. 그럼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간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제가 여기 있는지 말이죠. 병실로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손짓을 하셨어요. 애야, 가까이 와봐. 할머니는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아까 주웠던 그 검은 돌덩이였어요. 이걸 부탁한다. 할머니, 이게 뭔데요? 꼭 대호한테?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다시 잠에 빠지셨습니다. 저는 손안의 돌덩이를 들여다봤죠.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 단단하게 굳어 있고 미세한 결정이 반짝이었습니다. 코를 갖다 대자 깊고 묵직한 냄새가 났어요. 이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는 간호사에게 물 한 컵을 얻어 그 덩이 조각을 살짝 떼어 녹여봤어요. 검은 물이 번지며 독특한 향이 퍼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묻혀 혀에 대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흘렀습니다. 이건 장이야. 그것도 아주 오래된 시간장의 소금 결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반지하 원룸 문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저는 젖은 정장을 벗어던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23통, 대호푸드에서 2통, 사채업자에게서 19통, 그리고 부모님께서 2통이었어요. 부모님 전화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면접 포기하고 남의 할머니 없고 병원 갔다고요?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고요? 대신 사채업자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강진수 씨, 내일까지 이자 200만 원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저는 통장 어플을 켰습니다. 잔액 8만 3천 원. 병원비로 27만 원을 긁었거든요. 할머니 보호자도 아닌 제가 왜 그 돈을 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 맞다. 간호사가 물었죠. 보호자 연락처가 없으면 일단 응급처치 비용이라도 결제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그냥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바보같이 말이에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 계란 2개가 전부였어요. 라면도 떨어졌죠. 배는 고팠지만 식욕은 없었습니다. 싱크대에 컵을 하나 꺼내 물을 받았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젖은 가방 속 비닐봉지였습니다. 할머니가 쥐어준 검은 덩어리. 저는 그걸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이건 분명 간장이야. 그것도 아주 오래된 시간장의 농축물이었어요. 셰프로 일하던 시절 저는 전국의 종갓집을 돌아다니며 전통장을 공부했습니다. 100년 넘은 시간장을 맛본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이 냄새, 이 색깔, 이 질감. 최소 100년은 됐을 겁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죠. 저는 덩어리 일부를 떼어내 물에 녹였습니다. 천천히 젓가락으로 저으니 검붉은 빛깔의 액체가 만들어졌어요. 향이 온 방 안에 퍼졌습니다. 깊고 묵직하고 복합적인 향. 단순한 짠맛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담가 혀에 대봤습니다. 눈을 감았죠. 첫 맛은 강렬한 감칠맛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맛이 올라왔어요. 인위적인 설탕 단맛이 아니라 발효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단맛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여운. 그건 마치 누군가의 정성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돈이야. 아니, 돈 이상이었습니다. 만약 이 시간장의 출처를 찾아낼 수 있다면, 만약 이걸 복원할 수 있다면 저는 다시 셰프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이자 200만 원을 구해야 하는데 100년 된 간장 연구가 무슨 소용이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채업자였어요. 강진수 씨, 전화 안 받으시네요? 내일 낮 12시까지입니다. 시간 엄수하세요. 저는 대답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곤 침대에 누웠죠. 천장에 곰팡이 얼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5년 전만 해도 저는 유명 호텔 한식당의 수셰프였어요.
전도 유망하다는 말을 들었고 독립 제의도 받았었죠. 그때 한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강 셰프님, 제가 자금을 대드릴게요. 강 셰프님 이름으로 된 한식당을 차리시죠. 저는 믿었습니다. 부모님까지 설득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투자자는 그 돈까지 합쳐서 식당을 오픈하겠다고 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투자자는 사기꾼이었어요. 식당은 오픈도 못했고 투자금은 모두 증발했으며 부모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는 뇌경색,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이었죠. 수술비만 3천만 원. 저는 모든 걸 팔아치웠습니다. 셰프 칼, 요리책, 심지어 상장까지도요. 하지만 턱없이 모자랐어요. 결국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배달 대행 기사가 됐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한때 제가 만들었던 그런 음식들을 말이에요. 대오푸드 공모전은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5년간 틈틈이 연구한 레시피를 들고 도전했고 기적적으로 최종 3인에 뽑혔었죠. 그런데 저는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어요. 새벽 5시 배달 대행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잠은 한숨도 못 잤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씻지도 못하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복도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강진수 세입자님, 월세 3개월 연체입니다. 이번 주까지 납부 없으면 퇴거 조치합니다. 저는 쪽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출근하는 길에 어제 할머니를 업고 뛰었던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빗물 웅덩이가 남아 있었어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까? 보호자는 나타났을까? 그 시간장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 점심시간이 되자 배달 건수가 폭주했습니다. 저는 쉴 틈 없이 음식을 날랐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죠. 건당 3,000원. 오늘 40건을 채우면 12만 원이었습니다. 저녁 7시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렀어요. 삼각김밥 하나와 물을 샀습니다. 저녁 겸 야식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그 골목을 지났습니다. 이번엔 발걸음을 멈췄어요. 할머니가 쓰러져 있던 그 자리를 내려다봤죠. 왜인지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검은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다시 손에 들었죠. 무거웠어요. 무게 이상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누군가의 인생이 들어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보자. 할머니께 여쭤보자. 이게 뭔지 어디서 온 건지 말이에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배달 쉬는 시간을 쪼개서 온 거였어요. 간호사 데스크에서 물었죠. 어제 입원하신 오순자 할머니 병실이 어디죠?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어제 모시고 온 사람입니다.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병실 번호를 알려줬어요. 3층 304호였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붕대를 감은 다리가 침대 밖으로 나와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호야. 할머니는 두 팔을 벌리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어디 갔었어, 이 나쁜 자식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대호가 아니라. 대호 맞잖아. 우리 아들 맞잖아. 할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손아귀에 힘이 있었습니다. 엄마 말 안 들어서 혼났지? 그래도 돌아왔으니 됐어.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게. 할머니는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셨어요.
할머니 안 돼요. 다리 다치셨잖아요. 저는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이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또 그러시면 안 돼요. 다리에 깁스했잖아요. 간호사는 저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돌아가신 아들분을 자꾸 찾으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들. 저를 그 아들이라고 착각하시는 거였어요. 할머니, 저는 대호야, 오늘은 엄마랑 집에 가자. 응? 집에 가서 밥 먹자. 할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차마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네, 할머니. 근데 먼저 병원 치료 받으셔야 해요. 치료? 엄마는 안 아픈데? 다리 다치셨잖아요.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셨어요. 아이고, 이게 언제? 내가 또 넘어졌나? 그러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폐지 주우러 갔다가 그랬나 보구나. 요즘 자꾸 까먹어서. 저는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대호야. 뭐든 물어봐.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허공을 보셨어요. 집? 우리 집은 말이다.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달동네 꼭대기에 있어. 방 하나짜리 판잣집이지. 하지만 거긴 진짜 우리 집이 아니야. 예? 우리 진짜 집은 종갓집이었거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와집이 24칸이나 되는 큰 집이었어. 마당에는 장독대가 쭉 늘어서 있었고 그 옆에는 300년 된 감나무가 있었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거기서 뭘 하셨어요? 나는 식모였어. 할머니가 쓸쓸히 웃으셨어요. 20살에 그 집에 들어갔지. 주인 마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장 담그는 일을 내가 배웠거든. 매일 아침 장독대를 돌보고 시간장을 정성껏 관리했어. 시간장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시간장.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온 보물이었지. 150년을 이어온 간장이었어. 한 방울만 넣어도 음식 맛이 확 달라지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졌어.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주인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집을 팔아버렸지. 종갓집도 장독대도 시간장도 다 없어졌어. 언제요? 50년 전이야. 1975년이었지. 저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지금이 2025년이니까 정확히 50년 전이었어요. 그 자리에 지금은 뭐가 있어요? 빌딩이 섰어. 큰 빌딩. 나는 가끔 그 앞을 지나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가는 거야. 그 빌딩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박스를 줍는 거지. 왜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서.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 땅에서 나온 거라도 만져야 내가 그 집을 저버리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야.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잖아요. 할머니, 혹시 시간장은 정말 다 없어진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그러곤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만 숨겨뒀어. 뭐요? 제일 오래된 시항아리 하나. 집이 팔리던 날 밤에 몰래 가져 나왔지. 작은 항아리였거든.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내 집에 숨겨뒀어. 5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바로 그때였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대호야,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네, 말씀하세요. 엄마 집 좀 치워줘. 요즘 정신이 없어서 집이 엉망이거든. 대호, 내가 청소 잘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할머니. 사실 저는 청소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장 항아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에서 열쇠를 꺼내 제게 주셨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엄마가 태어나면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열쇠를 받아 쥐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이 열쇠가 무언가를 여는 열쇠 같았거든요. 병원을 나와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달동네 꼭대기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니 낡은 집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집은 제일 끝 막다른 골목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좁은 방 하나에 부엌,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집 안은 정돈되어 있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구석에 폐지 더미가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장롱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방 안을 살폈습니다. 시간장 항아리는 어디에 숨겨뒀을까요? 장롱을 열어봤어요. 옷가지 몇 벌과 이불이 전부였습니다. 부엌 찬장도 열어봤죠. 그릇 몇 개와 반찬 통뿐이었어요.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장롱 위에 올려진 낡은 보자기. 저는 의자를 가져다 딛고 그걸 내렸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어요. 그 안에는 비단 주머니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어요.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반쪽짜리 은비녀가 나왔어요. 부러진 비녀였습니다. 끝이 날카롭게 잘려 있었죠. 왜 반쪽만 가지고 계신 걸까요? 저는 비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계속 집안을 뒤졌습니다. 침대 밑도 살폈어요. 벽장도 열어봤죠. 하지만 항아리는 없었습니다. 30분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부엌 싱크대의 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싱크대 문을 열었어요. 낡은 대야와 청소 도구들이 있었죠. 그 뒤편에 뭔가 천으로 쌓인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걸 꺼냈어요. 묵직했습니다. 천을 풀었습니다. 작은 항아리였어요. 높이 20cm 정도의 옹기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깊고 진한 향이 퍼졌어요. 검은색에 가까운 액체가 반쯤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젓가락을 찾아 한 방울 떠서 맛을 봤습니다. 입안에서 폭발했어요. 감칠맛, 단맛, 짠맛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어제 할머니가 준 검은 덩어리와 같은 맛이었어요. 아니, 더 깊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150년을 이어온 종갓집의 시간장.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가져갈 수 없었죠. 저는 항아리를 다시 천으로 싸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 청소를 시작했어요. 바닥을 쓸고 닦고 쌓인 폐지를 정리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지만 집은 훨씬 깨끗해졌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는 50년 동안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그리워하며 혼자서 말이죠.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도시락을 싸왔어요. 병원 음식은 맛이 없다고 투정하시던 게 기억났거든요. 부엌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쌀과 애호박, 달걀로 만든 소박한 죽이었죠. 하지만 저는 거기에 특별한 걸 넣었어요. 할머니 집에서 가져온 시간장 한 방울이었습니다. 아주 조금만, 정말 한 방울만 넣었어요. 죽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깊이가 생겼죠. 도시락을 싸서 오토바이에 실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배달건 하나를 먼저 처리해야 했어요. 강남 쪽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옆에 정장 입은 남자가 탔어요. 몇 층이세요? 15층입니다. 저는 버튼을 눌러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좁았어요. 제 가방에서 냄새가 났는지 그 남자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좋은 냄새네요. 뭘 배달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배달 음식이 아니라 제가 싸온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이요? 직접 만드셨어요? 네, 병원에 계신 할머니 드리려고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효자시네요.
근데 이 냄새, 뭔가 특별한데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죽인데요? 별거 아닙니다. 15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며 남자가 내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배달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오늘 도시락 싸왔어요. 대호야, 우리 아들. 할머니는 여전히 저를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제 정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편하신 게 중요했으니까요. 엄마가 배고팠는데 잘 왔다.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이었어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드셨습니다. 그리고 멈추셨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 할머니가 저를 올려다 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호야, 이거 어디서 났어? 제가 만들었어요. 아니야, 이 간장 말이야. 이 간장은.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 종갓집 시간장 맛이야.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조금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고마워. 50년 만에 이 맛을 다시 보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죽을 드셨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천천히 음미하듯이 드셨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음식이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셰프가 되고 싶었던 거였죠. 병원을 나와 점심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주문이 많았어요. 쉴 틈 없이 달렸습니다. 마지막 배달지는 청담동의 한 기사식당이었어요. 여기요, 주문하신 음식입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받으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잠깐만 물 한 잔 마시고 가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땀 뻘뻘 흘리는데. 그냥 가면 어떡해. 저는 감사히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식당 안을 둘러보니 손님이 몇 명 있었어요. 구석 테이블에 정장 입은 노신사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본 그 남자 같기도 하고. 아니, 착각이겠죠. 저는 물을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가방에서 또 냄새가 났는지 그 노신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노신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저쪽으로 걸어오셨어요. 잠깐만요.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그 냄새. 지금 당신한테서 나는 그 냄새. 노신사는 제 가방을 가리키셨어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이건 제 개인 물건인데요. 보여주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노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어요. 빈 도시락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그걸 보더니 코를 가까이 가져가셨어요. 깊이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이게 대체. 노신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간장 냄새는 50년 전에 먹었던 그 맛이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50년 전이라고요? 죄송한데 어르신은 누구시죠? 노신사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셨어요. 대호푸드 회장 최대호.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얼어붙었습니다. 대호푸드. 제가 면접을 망친 그 회사였어요. 제 표정이 굳어지자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왜 그러시오? 혹시 우리 회사를 아시오?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이 간장은 어디서 구하셨어? 제발 말씀해 주시오. 회장님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최 회장이라고요? 제 인생을 망친 그 회사의 수장이요? 죄송한데 급한 배달이 있어서. 저는 황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저는 식당을 뛰쳐나갔어요.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장님이 밖으로 나오셨어요. 젊은이, 연락처라도 남기고 가시오. 저는 대답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사이드 미러로 보니 회장님이 서 계셨어요. 멍하니 저를 바라보며 말이죠. 저는 숨이 가빴습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아마도 그 회사 때문이었을 거예요. 면접을 망치게 만든 대오푸드. 그 회장을 만나니 화가 났던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제 처지가 들통날까봐. 배달 기사로 전락한 제 모습이 창피했던 거죠.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헬멧 안에서 한숨이 새어 나왔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진수 씨? 저 사채업자인데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일까지라고 했죠? 시간 없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입금하세요. 오늘요? 내일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규칙 바뀌었어요. 오늘 밤 12시까지 안 그러면 집 찾아갑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쥐고 떨었습니다. 200만 원. 오늘 밤까지 200만 원을 어떻게 구하죠? 집에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5만 원. 오늘 배달비가 들어온 거였어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저는 방 안을 서성였어요. 뭔가 팔 것은 없을까? 하지만 이미 팔 건 다 팔았습니다. 노트북, 시계, 심지어 요리 도구까지도요. 남은 건 이 몸뚱이밖에 없었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검은 덩어리. 할머니가 준 시간장 결정이었어요. 이걸 팔면. 아니, 안 돼. 이건 할머니 거였습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없었죠.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오면 어떡하죠? 할머니 집까지 찾아갈지도 몰라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2시간 남았어요. 저는 결국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죠.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이미 다들 제게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밤 11시 문자가 왔습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입금 확인 안 되면 출동합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끝이었습니다.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벌써 온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묵직했습니다. 뜯어봤죠. 그 안에는 명함 한 장과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대오푸드 회장 최대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누군지 찾았소. 면접에 불참한 강진수 씨. 사정이 있었겠지. 내일 오전 10시 우리 회사로 와주시오. 당신과 꼭 이야기하고 싶소. 그 간장에 대해서. 제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이 저를 찾아냈다고요? 어떻게요? 봉투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수표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수표를 손에 쥔 채 천장만 바라봤어요. 500만 원. 사채 이자를 갚고도 남는 돈이었죠. 하지만 이걸 받아도 되는 걸까요? 회장님은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신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벽 6시 저는 일어나 씻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면접 때 입으려던 옷이었죠.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kg는 빠진 것 같았어요. 오전 2시 저는 대오푸드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었어요. 로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회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네, 강진수라고. 아, 잠시만요.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곧 엘리베이터에서 비서 한 분이 내려오셨어요. 강진수 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끝에 회장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죠. 비서님이 노크를 했어요. 회장님, 강진수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집무실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은 책상 앞에 서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어서 오시오, 강진수 씨. 아니, 강 셰프라고 불러야 하나? 그냥 진수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나도 편하게 대호라고 불러주시오. 회장님은 소파를 가리키셨어요. 앉으시오. 차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비서님이 차를 내오고 나갔어요. 회장님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면접에 불참한 이유를 들었소.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CCTV를 확인했지. 빗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당신을 봤소. 죄송합니다. 왜 사과를 하시오?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수오. 오히려 내가 미안하오. 그런 사정도 모르고 탈락 처리를 했으니까. 아닙니다. 규정이니까요. 규정. 회장님은 쓸쓸히 웃으셨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규정만 따졌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더군. 규정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할머니 말이요. 이름이 뭐요? 오순자 할머니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오순자 할머니요? 왜 그러세요? 회장님은 소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휘청거리시더니 책상을 붙잡으셨어요. 회장님, 저는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시오? 순자. 오순자라고 했어? 네, 맞는데요.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50년이요. 50년을 찾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셨어요. 할머니 집에서 본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이걸 보시오. 회장님이 주머니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반쪽짜리 은비녀가 나왔습니다. 제 숨이 멎었어요.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것과 똑같은 비녀였습니다. 이건 1975년이었어.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22살이었지. 전쟁고아였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었지. 회장님은 소파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굶어 죽기 직전이었어. 3일을 굶었지. 거리를 헤매다가 한 종갓집 담벼락에 쓰러졌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나를 발견했어. 25쯤 됐을 거요. 종갓집 식모였지. 그게 오순자 할머니세요? 그렇소.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순자 씨는 나를 뒷마당으로 데려갔어. 그리고 몰래 주먹밥을 쥐어줬지. 주먹밥을요? 하지만 그냥 주먹밥이 아니었어. 회장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시간장에 담근 주먹밥이었지. 한 입 베어 물었을 때의 그 맛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수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 단맛이 올라왔고 여운이 길게 남았지. 나는 살아났어. 그 주먹밥 덕분에. 그 다음엔요? 순자 씨는 일주일 동안 나를 숨겨줬어. 매일 밤 음식을 갖다 줬지. 하지만 결국 들통이 났어. 회장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주인 어르신이 나를 발견했지. 순자 씨는 혼이 났어. 나는 쫓겨났고. 그럼 그때 헤어지신 건가요? 아니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쫓겨나기 전날 밤 순자 씨가 나를 찾아왔어. 그리고 이 비녀를 꺼내더군. 회장님은 비녀를 손에 들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어. 이건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에요. 반으로 나눠 가져요. 당신이 꼭 성공하면 이 반쪽을 찾아주세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순자 씨는 비녀를 반으로 꺾었어.
그리고 한쪽은 내게, 한쪽은 자기가 가졌지. 왜 그러셨을까요? 약속이었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순자 씨는 말했지. 저는 여기 평생 갇혀 살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꼭 성공해서 이 비녀를 찾아주세요. 그럼 제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나는 맹세했어. 꼭 성공해서 순자 씨를 찾겠다고.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악착같이 살았어. 막노동을 했고 공장에서 일했지. 돈을 모아 작은 식품 가게를 열었어. 그게 데오푸드의 시작이군요. 그렇소. 처음엔 된장, 고추장을 팔았지. 하지만 항상 찾는 게 있었어. 시간장이요? 맞소.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순자 씨가 준 그 맛을 재현하고 싶었어. 전국의 종갓집을 돌아다녔지. 최고의 장인들을 만났어. 하지만 그 맛은 없었어. 왜요? 그 종갓집이 사라졌기 때문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1975년 그 집은 빚에 쪼들려 팔렸어. 종갓집도 장독대도 시간장도 모두 사라졌지. 그 자리엔 지금 빌딩이 서 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이야기였어요. 순자 씨도 사라졌어.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없었지. 50년 동안 나는 찾았어. 탐정도 고용하고 광고도 냈지만 허사였어. 회장님은 비녀를 꼭 쥐셨어요. 나는 이제 늙었어. 건강도 나빠졌지. 의사는 말했어. 길어야 1년이라고. 회장님, 그래서 은퇴를 준비 중이요.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 뭔데요? 순자 씨를 찾는 것, 그리고 그 맛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요. 회장님은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 그 냄새를 가지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시간장을 하나 숨겨두셨대요. 뭐라고? 집이 팔리던 날 제일 오래된 항아리를 몰래 가져오셨다고 해요. 50년 동안 혼자 간직하셨던 거죠. 회장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셨어요. 순자 씨가 살아계시오? 네, 지금 병원에 계세요. 어디요? 어느 병원이요? 서울중앙병원 3층 304호실입니다. 회장님은 벌떡 일어나셨어요. 지금 당장 가야겠소. 회장님, 진정하세요. 저는 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저를 돌아가신 아들이라고 착각하시죠. 그래도 상관없소. 50년을 기다렸어. 하루라도 빨리 뵙고 싶소. 회장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고맙소, 진수 씨. 회장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당신이 그날 할머니를 구해준 게 기적이었어. 아니, 필연이었는지도 모르지.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를 만난 것도, 시간장을 발견한 것도, 회장님을 만난 것도요. 운명이 저를 여기로 이끈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회장님은 뒷좌석에서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손에는 비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생각했죠. 곧 두 분이 만나시겠구나. 50년 만에 말이에요. 진수 씨. 회장님이 불쑤셨습니다. 네? 혹시 순자 씨가 나를 기억하실까요? 모르겠습니다. 치매가 있으셔서. 그렇겠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괜찮소.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차는 병원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모시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고함 소리였습니다. 돈 내놔. 오늘 안 내면 가만 안 둔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사채업자였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304호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사채업자 2명이 할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강진수 어디 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몰라. 나는 모른다고. 할머니가 소리치셨어요. 거짓말 마. 어제 여기 왔다며? 한 놈이 할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손 놔. 저는 달려가 그 놈을 밀쳤어요. 야, 이 새끼야. 사채업자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피할 틈이 없었어요. 얼굴에 맞았습니다. 쿵.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게 흘러내렸어요. 피였습니다. 진수야.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어요. 이 나쁜 놈들. 우리 아들한테 왜 그래? 할머니는 침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깁스 한 다리로 절뚝거리며 말이에요. 할머니 안 돼요. 저는 소리쳤지만 늦었어요. 할머니는 침대 옆 물병을 집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에게 물을 끼얹으셨어요. 썩 꺼져. 이놈들아. 아, 이 미친 할망구가. 사채업자가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할머니가 비틀거리셨어요. 할머니. 저는 기어가서 할머니를 받쳤습니다. 괜찮으세요? 대호야. 미안해. 할머니가 울먹이셨어요. 엄마가 못났어. 우리 아들 지켜주지도 못하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우렁찬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문과의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뒤에는 경호원 2명이 따라왔어요. 당신들은 누구요? 사채업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지시오. 경호원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덩치가 산만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뒷걸음질 쳤어요. 이거 놔. 우린 정당한 채권 추심을. 정당한 추심이 폭행이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고소하겠소.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결국 도망치듯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진수 씨, 괜찮소? 네, 괜찮습니다.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어지러웠어요. 머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의사를 불러야겠소. 회장님이 소리치셨어요. 하지만 저는 회장님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것보단 저는 할머니를 가리켰어요.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회장님이 할머니를 보셨어요. 그리고 멈추셨습니다. 두 분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할머니가 회장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당신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구지? 회장님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순자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목소리. 50년 만이요, 순자 씨. 회장님은 주머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서 반쪽 비녀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멈추셨어요. 이건 기억하시오? 당신이 내게 준 거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호. 대호야? 네, 순자 씨. 접니다.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오. 너무 늦었어. 할머니도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대호야. 정말 너야? 그렇소. 꼬마 대호요. 당신이 살려준 그 아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의 얼굴을 만지셨어요. 늙었구나. 너도 늙었어. 당신도 마찬가지요.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러섰어요. 이 순간은 두 분만의 것이었으니까요. 대호야, 나는 내가 성공할 줄 알았어. 덕분이요. 순자 씨 덕분에 살았어. 그때 주먹밥 맛있었니? 평생 잊을 수 없었어. 회장님은 비녀를 할머니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제 찾았어. 약속을 지켰어. 할머니는 비녀를 꼭 쥐셨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요. 제가 고맙소. 회장님이 할머니를 일으키셨어요. 이제 다시는 폐지 줍지 마시오. 다시는 힘들게 살지 마시오. 대호야,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소. 당신은 이제 편히 쉬시오. 할머니는 회장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50년 만에 만났어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의사가 와서 제 머리를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심하지 않았어요. 며칠만 소독하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안정을 찾으셨어요. 침대에 누워 회장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대호야, 너 큰 사람 됐다며? 그저 그렇소. 거짓말. 이 옷 좀 봐. 비싼 옷이잖아.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맑은 웃음이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아니, 회장님을 만나서 정신이 돌아온 거였죠. 순자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시간장 말이오. 그걸 함께 복원하고 싶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셨어요. 50년을 혼자 간직했어.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 왜요? 팔릴까봐. 빼앗길까봐. 그게 내게 남은 전부였거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나눠도 될 것 같아. 정말이요? 응. 너랑 함께라면. 할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진수야, 너도 함께 할 거지? 저는 놀랐습니다. 저요? 그래. 너는 셰프잖아. 이 맛을 세상에 전해줘. 하지만 저는 대호가 믿는 사람이야. 나도 믿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셋이서 해보자. 응? 저는 회장님을 봤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수 씨 함께 합시다. 당신이 필요하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제 인생이 바뀌고 있었어요. 네, 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머니와 회장님이 함께 웃으셨어요. 그 웃음 속에는 50년의 기다림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무너지는 하늘 아래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걸. 제 하늘이 무너졌을 때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면 됐어요. 할머니, 회장님과 함께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께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진수 씨, 오늘 오후에 할머니 퇴원하십니다. 함께 할머니 댁으로 가시지요. 시간장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저는 재빨리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몇 시에 뵐까요? 3시에 병원에서 만납시다. 오후 2시 반, 저는 병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정문으로 고급 세단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차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신 회장님은 평소와 달랐어요. 양복 대신 편한 남방을 입으셨습니다. 왠지 10년은 젊어 보이셨죠. 진수 씨, 기다렸어?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어요. 그럼 올라갑시다. 3층 복도를 걸어가는데 설렜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말이에요. 304호실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짐을 챙기고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도와드리고 있었죠. 할머니, 오, 왔구나.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순자 씨, 준비 다 되셨어?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응, 다 됐어. 근데 대호야.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셨어요. 우리 집이 좀 초라해. 창피하지 않을까 모르겠네. 무슨 말씀을 하시오. 나에겐 그곳이 보물창고요. 회장님의 말에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차에 올랐어요.
할머니는 뒷좌석에,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달동네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기사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차가 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괜찮소. 여기서 내립시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어요. 할머니는 목발을 짚고 걸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부축했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어요. 회장님은 숨을 헐떡이셨지만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자 씨, 여기서 50년을 사셨어? 응. 부끄럽지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당신은 훌륭하오. 드디어 할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철문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회장님이 따라 들어가셨죠. 저는 뒤에서 불을 켰습니다. 회장님은 작은 방 안을 둘러보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좁지? 미안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가 순자 씨 집이었어. 회장님은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보셨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할머니가 찍힌 사진이었죠. 이게 순자 씨요? 응, 30년 전 사진이야. 아름답소. 회장님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셨어요. 대호야, 앉아. 차라도 한잔 할까? 아니요, 괜찮소.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것보다 시간장을 보고 싶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진수야, 부엌 싱크대 밑에 있어. 꺼내줄래? 네, 할머니.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문을 열고 천으로 싼 항아리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탁자 위에 항아리를 올려놨어요. 회장님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가 천을 풀었어요. 작은 옹기 항아리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그 시간장이요? 응, 150년 된 거야. 할머니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향이 퍼졌어요. 깊고 진하고 묵직한 향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으셨어요.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50년 전 그날의 냄새요. 대호야. 할머니도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내가 내게 줬던 주먹밥. 이 시간장으로 만든 거였어. 알고 있었어. 회장님은 할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그 맛을 평생 찾아 헤맸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지. 이게 유일했으니까. 미안해. 혼자 숨기고 있어서. 아니요. 당신이 지켜준 거요. 회장님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놀라서 소리쳤어요. 진수 씨, 괜찮소? 회장님은 할머니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순자 씨, 50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살게 해서 미안하오. 대호야, 일어나. 50년 동안 이걸 지키느라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오.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신을 더 일찍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오. 할머니는 회장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일어나, 제발.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있어. 나는 성공했지만 당신을 잊고 살았어. 아니야. 할머니가 소리치셨어요. 너는 나를 잊지 않았어. 50년 동안 비녀를 간직했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두 분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분은 진정하셨어요. 할머니가 시간장을 떠서 작은 접시에 담으셨습니다. 대호야, 맛 좀 봐. 회장님은 젓가락으로 간장을 찍으셨어요. 혀에 대셨습니다. 눈을 감으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계셨습니다. 순자 씨. 응? 이 맛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고 싶소. 그래? 이건 보물이오. 혼자 간직하기엔 너무 아까운 보물이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진수한테 물려주고 싶어. 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셰프잖아. 이 맛을 이어갈 수 있어. 하지만 진수 씨,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우리 회사에서 전통장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요. 당신이 그 팀을 이끌어 주시오. 제가요? 그렇소. 최연소 팀장이 되는 거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는 빚에 쪼들리던 배달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 팀장 제의를 받고 있었어요. 고민할 것 없수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할머니를 구했고 우리를 이어줬소. 이건 운명이요. 진수야.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가 부탁해. 이 맛을 지켜줘. 그리고 세상에 전해줘. 할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소, 진수 씨.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참 한 가지 더 있어. 뭔가요? 당신 빚 말이요. 내가 다 갚았어. 예? 그리고 부모님 수술비도 지원했어. 이미 처리됐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왜 이렇게까지? 당신이 할머니를 구했기 때문이요.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면접을 포기한 이유를 알았어. CCTV를 확인했지. 당신은 선행을 했어. 그런 사람에게 회사는 보답해야 하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진수야, 괜찮아? 할머니가 걱정스레 물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더 고마워.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알았지? 네, 할머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할머니가 간단한 저녁을 차리셨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시간장 한 방울 넣은 계란찜이었죠. 자, 먹자. 할머니가 숟가락을 드셨어요. 회장님도 저도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어.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맛있어, 순자 씨.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소박한 거구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이제 여기서 나가시오. 응? 내가 집을 마련해 드리겠소. 편한 곳으로 말이오.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50년을 산 집인데 정이 들었어. 하지만 대신 말이야. 할머니가 회장님을 보셨어요. 종갓집터 그곳에 뭐 좀 만들어줘. 뭘 말이요? 장문화관. 우리 시간장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 할머니의 눈빛이 빛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즐길 수 있게. 회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겠소. 그리고 이름은 오순자 전통장 문화관으로 해줘. 당연하지요.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순자 씨가 주인이시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좁은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절망 속에 있었어요. 빚에 쪼들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아니, 희망보다 더 큰 게 생겼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회장님 그리고 저. 우리는 이제 가족이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런 관계 말이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도 출근길에 그 골목을 지나갑니다. 할머니를 업고 뛰었던 그 빗길이죠. 지금은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가로수도 새로 심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날의 기적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걸 말이에요.
대호푸드 본관 17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R&D 연구소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그 옆에 제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있어요. 전통장 프로젝트 팀장 강진수.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29의 나이에 최연소 팀장이 됐다는 게 말이에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팀원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12명의 연구원들이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였던 사람들이죠.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실험 결과 나왔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김 연구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시간장 복원 3차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숫자들을 읽어 내려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이 정도면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아직 할머님 시간장의 깊이까지는 천천히 가면 됩니다. 급하면 안 되죠.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간장은 말이다. 급하면 안 돼. 3년을 묵혀야 제맛이 나는 거야. 우리는 지난 1년간 할머니의 시간장을 분석했습니다. 성분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발효 과정을 추적했죠. 하지만 단순히 복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다녀올게요. 네, 팀장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회사에서 제공한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종로구의 한옥 건물이었어요. 30분 후 저는 오순자 전통장 문화관 앞에 섰습니다. 50년 전 할머니가 일했던 종갓집 터였죠. 빌딩은 철거됐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한옥이 들어섰습니다. 기와지붕 아래로 오순자 전통장 문화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햇볕을 받으며 숨 쉬고 있었죠. 진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마 밑에서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는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점심 먹으러 왔죠. 할머니 밥이 먹고 싶어서요. 이 녀석 봐라.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들어와, 밥 차려놨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에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갓 지은 쌀밥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안 오셨어요? 응, 오늘은 병원 검진 가셨어. 할머니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대. 다행이다.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시간장 한 방울이 밥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입에 넣자 온몸에 힘이 났어요. 할머니, 이 맛은 정말 못 따라가겠어요. 하하, 50년 경력이야. 당연하지.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예전과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이곳으로 오신 뒤로 치매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관람객 많이 왔어요? 응, 학생들이 단체로 왔더라. 장 담그는 거 배워갔어. 좋으시겠어요? 응, 행복해.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마당에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진수야, 너 덕분이야. 내가 나를 구해줘서 오늘이 있는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감사하죠.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마당을 걸었습니다. 장독대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어요. 진수야, 저기 봐. 할머니가 한 항아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제일 큰 항아리였어요. 이게 150년 된 시간장이야. 내가 처음 맛봤던 그거. 아, 여기 옮겨 놓으셨구나. 응, 이제 여기가 제 자리야. 할머니는 항아리 뚜껑을 살짝 열어보셨어요. 짙은 향이 퍼졌습니다. 이 간장이 세 사람을 이어줬어. 나랑 대호, 그리고 너. 신기한 일이죠? 운명이었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진수야, 이 맛을 잘 지켜줘. 그리고 다음 세대한테 물려줘. 네, 약속드릴게요. 오후 3시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에 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 다들 앉으세요. 오늘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오순자 전통시간장 출시 일정입니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1년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상품화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백화점에서 판매됩니다. 팀장님, 가격대는 어떻게 되나요? 프리미엄 라인으로 갑니다. 하지만 일부는 할인가로 대중에게도 공급할 예정이에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수익금의 30%는 전통장 문화 보존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10%는 어려운 청년 셰프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거예요. 좋은 취지네요. 회장님과 할머니의 뜻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 그리고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문화관 개관식 날 찍은 거였어요.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모님이셨어요. 진수야? 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식당으로 놀러 와라. 네, 갈게요. 부모님은 회복하셨어요. 수술도 잘 끝났고 이제는 다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회장님이 지원해 주신 덕분이었죠. 퇴근 후 저는 부모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진순의 한식당이라는 간판이 반짝였어요. 예전 자리에 다시 문을 연 식당이었습니다. 어서 와.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앉아 밥 먹어라. 상을 받았습니다. 갈비찜, 나물, 김치.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긴. 우리 아들 요즘 바빠서 제대로 못 먹잖아. 아버지가 옆에 앉으셨어요. 진수야, 회사 일은 잘 되니? 네, 잘 돼요. 다음 달에 제품 출시돼요. 그래, 대견하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랑 회장님, 그리고 부모님 덕분이에요. 그래도 내가 해낸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이렇게 평범한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밤 10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반지하가 아니었어요. 회사 근처 아파트였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었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저는 빗길에서 선택을 했었습니다. 면접을 포기하고 할머니를 구하는 선택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하죠.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진짜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요. 성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말이에요. 핸드폰을 들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마시는 맑은 물 한 잔에 간장 한 방울. 그건 그냥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정성이었고 시간이었으며 사랑이었죠. 할머니는 50년 동안 그걸 지켜오셨습니다. 회장님은 50년 동안 그 맛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서 기적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간장 한 방울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그게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걸 말이에요. 살아남으라는 약속, 행복하라는 약속, 잊지 말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쓸지도 모르죠.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려줄지도 모르고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됐어요. 할머니를 만나러 갈 생각에, 회장님과 점심을 먹을 생각에, 팀원들과 연구를 계속할 생각에 말이죠. 제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됐습니다. 바닥에서 솟아올랐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 부모님,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모든 사람들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용기라는 걸, 그리고 그 용기가 결국 자신을 구한다는 걸 말이에요. 빗길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외면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면접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기적도 없었겠죠. 때로는 손해보는 선택이 가장 큰 이득이 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죠.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말이에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